관할 경찰서 맞으시죠? 이상해서 신고 좀 하려고요. 한 달째 매일 오후 2시 똑같은 양을 현금으로 사가시거든요. 가을 오후 20kg 등심을 담은 제 손이 조금 떨립니다. 한우명가 유리문 앞에서 제 이름 대신 신고라는 단어가 오갔지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80 노인이 매일 이 고기를 어디에 쓰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9입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오해받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58분 저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빨간 어린이 책가방을 메고 103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이 책가방의 낡은 천이 바스락거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이 책가방은 1년 전 제 손주 민재가 마지막으로 메고 갔던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5분. 한우명가라는 간판이 보이면 저는 자동문 앞에 섭니다. 띠링, 문이 열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사장님 장도윤 씨는 늘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요즘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뭔가가 예전과 다릅니다. 등심 20kg 주세요. 지방은 3mm만 남겨주시고요. 두께는 2.3cm로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주문했을 때 도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기 좀 하시네요. 식당 하세요? 아니요, 그냥 좀 필요해서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금 다발을 꺼냅니다. 카드는 안 씁니다. 기록이 남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현금이 익숙해서입니다. 영수증은요? 괜찮아요. 도윤 씨가 고개를 갸웃하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20kg의 등심을 스테인리스 통에 담아봤고 오늘은 식용유 5리터 2통과 빵가루 3kg도 함께 삽니다. 할머니, 이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사신다면서요? 네, 혼자 삽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다는 눈빛.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가게를 나섭니다. 빨간 책가방이 제 등에서 흔들립니다. 민재야, 오늘도 갈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저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샀습니다. 등심 20kg, 가끔은 식용유와 빵가루까지.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눈빛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 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저 할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혼자 산다면서 매일 20kg씩 사가시잖아.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게다가 영수증도 안 받고. 팔아? 불법으로? 아니면 뭔가 만들어서?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마음을, 이 약속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도윤 씨는 제 팔을 유심히 봤습니다. 반팔 셔츠 아래로 드러난 오래된 화상 흉터. 30년 전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생긴 것입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생긴 상처지만 그때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주 기저귀가 분유값 벌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윤 씨는 이 흉터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데이신 거예요? 아, 이거요? 오래전 일이에요.
요즘도 기름 냄새가 많이 나시던데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리를 좀 하거든요. 매일요? 네, 매일요. 그 대답 이후 도윤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의심. 이 할머니가 매일 20kg씩 고기를 사서 혼자 뭘 하는 걸까? 불법 조리? 무허가 식당? 아니면 저는 그 의심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변함없이 오후 2시에 가게에 갔습니다. 빨간 책가방을 메고 20kg의 등심을 사고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게 밖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구대 순찰팀 박서진, 오지훈 경사가 한우명가를 찾아왔습니다. 신고 접수건으로 왔습니다. 비공개 확인 차원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매일 오후 2시쯤 오십니다. 등심 20kg, 현금 결제, 영수증 거절. 식용유랑 빵가루도 대량으로 사가시고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산다고 하셨어요. 나이는요? 70 후반쯤 되실 겁니다. 서진 경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관찰하겠습니다. 혹시 주소는 아세요? 아니요, 현금 결제라 기록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미행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평소처럼 한우명가에 도착했습니다. 띠링, 어서 오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등심 20kg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기를 손질하는 도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밖에서 서진 경사와 지훈 경사가 제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윤 씨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몰래 따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통을 받아들고 빨간 책가방의 끈을 다시 단단히 맸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맛있게 만들게.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가고 버스로 갈아타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20kg의 무게가 제 팔을 짓눌렀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1년 동안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었으니까요. 언덕 끝, 간판이 바랜 2층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하늘정원 보육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윤 씨와 두 경찰관이 숨죽인 채 저를 지켜봤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손 씻기 30초 타이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빨간 책가방을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밖에서 지켜보던 세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육원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매일 20kg의 고기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들의 의심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심을 전혀 모른 채 오늘도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정원 보육원 조리실. 저는 스테인리스 통 뚜껑을 열고 오늘의 등심을 꺼냈습니다.
20kg. 손질후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은 16kg 정도입니다. 110g씩 한 장으로 자르면 145장. 원아 62명, 교사 18명, 이웃 그룹홈 40명. 여유분까지 계산하면 딱 맞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해온 계산이라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심을 우유와 양파즙에 담급니다. 소금은 0.8%, 후추는 살짝. 45분 동안 냉장고에서 재웁니다. 그 사이 빵가루를 준비하고 계란을 풀고 밀가루를 체에 칩니다.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민재가 좋아하던 그 맛, 그 바삭함을 기억하며 밖에서는 세 사람이 숨죽인 채 보육원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 경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원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신분 밝히고 확인하죠. 지훈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렸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는 접수되었고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세 사람은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띠링. 현관에서 들려온 종소리에 원장 윤미경 씨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관할 지구대 박서진, 오지훈 경사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자 미경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 확인 차원입니다. 여기 김순옥 씨라고 일은 후반 여성분이 자주 오시나요? 아, 민재 할머니요? 미경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매일 오세요. 우리 아이들 점심 돈가스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매일요? 네, 1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서진 경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조리실 사용 허가는 받으셨나요? 당연하죠. 여기 있습니다. 미경 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조리실 사용 허가서, 위생교육 수료증, 기부물품 대장, 알레르기 체크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리실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45분이 지나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고기망치로 근막을 풀어줍니다. 톡톡톡. 리듬감 있게 하지만 너무 세지 않게. 민재가 말했었습니다. 할머니, 이 소리 좋아. 곧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우리 민재 배고프구나. 하지만 이제 그 대답을 들어줄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고기에 칼집을 얕게 넣고 밀가루를 묻혔습니다. 그 다음 계란물, 그 다음 생빵가루, 3단 튀김. 이 순서를 지켜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돈가스가 됩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저는 제 일을 할 뿐이니까요. 민재 할머니, 미경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원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관 두 분이 오셨어요. 경찰? 저는 손을 씻고 조리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2명의 경찰관과 그 뒤에 어색하게 서 있는 도윤 씨가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따라 시선이 무거웠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할 지구대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확인 차원인데요. 할머니께서 매일 이곳에 오셔서 조리를 하신다고요? 네.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매일 20kg씩 고기를 사서 여기서 요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유. 이 마음을, 이 약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다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민재 할머니, 오늘도 돈가스예요? 할머니, 저 오늘 급식 당번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빨간 책가방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재야, 너도 저렇게 밝았지. 서진 경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벽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빨간 책가방 옆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쓴 감사 카드가 가득했습니다. 민재 할머니, 다음엔 소스 많이요. 할머니 돈가스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도 100점. 삐뚤빼뚤한 글씨들. 크레파스로 그린 돈가스 그림들. 그 하나하나에 저는 매일 답장을 달아줍니다. 그래, 다음엔 소스 듬뿍 줄게. 고마워, 우리 수진이.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응, 오늘도 돈가스란다. 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리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튀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밖에 남은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서진 경사가 손을 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확인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는 조리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가 기름 온도를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60도. 첫 튀김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온도입니다. 저분이 1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이걸 하셨다는 게. 지훈 경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경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할머니는 1년 전에 손주를 잃으셨어요. 손주를요? 네. 교통사고였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한 말이 돈가스 먹자였대요. 순간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오셔서 네. 손주와의 약속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키시는 거예요. 미경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기시고 알레르기 있는 아이는 따로 메모하시고 양 적게 먹는 아이는 크기 조절해서 주시고. 도윤 씨가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정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리실 안. 저는 첫 등심을 기름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160도에서 3분. 기름 소리가 딱 맞습니다. 레스트 시간 후 마지막 튀김은 180도에서 60초. 단면에서 사각 소리가 나는 완벽한 돈가스. 민재가 가장 좋아하던 그 소리. 저는 빨간 책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잘 되고 있지? 배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저요. 할머니, 소스 많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줬습니다. 반달 레몬 한 조각, 채 썬 양배추, 돈가스 한 장.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첫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각. 그 소리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하니까요. 오늘도 100점.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배식이 끝나고 저는 조리실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고 기름을 거르고 모든 게 끝나면 저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조용히 보육원을 나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밖에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네, 죄송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기 잘 손질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 말에 도윤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빨간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늘 찍은 돈가스 사진을 꺼냈습니다. 황금빛 단면이 해처럼 빛납니다. 민재야, 오늘도 100점이래.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버스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것을, 도윤 씨가 그리고 이 동네가 저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한우명가에 도착했습니다. 띠링. 어서 오세요, 할머니. 도윤 씨의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정중했습니다. 오늘도 등심 20kg 주세요. 네, 할머니. 그런데 도윤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제가 어제 할머니께 큰 실례를 했습니다. 이건 제 사과의 표시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이 원가로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윤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주 1회 정도는 제가 무상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장님, 할머니, 제가 3대째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고기는 좋은 사람에게 간다고요. 할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제일 좋은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받아들고 보육원으로 향하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빨간 책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야,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미경 원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할머니,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손님이요? 네, 어제 오신 경찰관 분인데요. 할머니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리실로 들어가기 전 현관 쪽에서 서진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소파에 앉자 서진 경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다른 보육원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컸습니다. 서진 경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 뭐였는지 아세요? 금요일 돈가스의 날이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돈가스가 나왔거든요. 그날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 하루가 한 달을 버티게 했어요.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할머니가 매일 이곳에 오신다는 걸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여기 아이들은요? 서진 경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식용유 교체나 안전 점검 같은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경사님.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조리실에서 고기를 손질하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민재 할머니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현관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 건너 행복제빵소 하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우명가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매일 여기 와서 아이들 돈가스 만들어 주신다고요. 지영 씨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생빵가루예요. 저희 가게에서 매일 남는 빵으로 만든 건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머, 이걸 어떻게... 그리고 우스터 소스랑 데미글라스 소스 베이스도 좀 가져왔어요. 빵집이지만 간단한 소스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이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지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가져다 드릴게요. 오후 2시 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빵가루로 만든 돈가스였습니다. 지영 씨가 가져다 준 생빵가루는 제가 사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첫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각. 우와, 오늘 더 바삭해요. 정말? 다른 아이들도 환호했습니다. 저는 빨간 책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오늘 더 맛있대. 배식이 끝나고 미경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재 할머니,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요? 네. 채소가게 사장님이요. 양배추랑 레몬, 파슬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 그리고 동네 정비소에서는 폐식용유 수거를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재활용도 알아서 하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했던 일이 이제는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동네 분들이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고 계세요. 미경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에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실었거든요. 등심 20kg의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신문에요? 네. 그랬더니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돕고 싶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빨간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돈가스 사진, 예전보다 더 황금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너도 이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석양은 어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조리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새 온도계 2개, 타이머 2개, 그리고 안전장갑과 화상 방지 앞치마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안전하게 요리하세요. 한우명가 장도윤 올림.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오후 배식 시간. 아이들이 줄을 서는데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식 도와드려도 될까요? 서진 경사였습니다.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경사님, 오늘 휴무세요? 네. 오늘은 자원봉사 하러 왔어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도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추 담을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함께 배식을 하니 시간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서진 경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자영업자 연합회 모임이 있대요. 자영업자 연합회요? 네. 거기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고 배식 자원봉사 로테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교육도 함께 받자고요. 어머나. 동네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할머니. 서진 경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시작한 일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어요. 저는 조리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아래 동네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재야. 저는 가슴에 안은 빨간 책가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지킨 약속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 됐단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민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9살 민재. 돈가스 먹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떠난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도 서진 경사도 지영 씨도 채소가게 사장님도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구나.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하고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빨간 어린이 책가방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미경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조금 늦잠 잤어요. 할머니, 오늘은 쉬셔도 돼요. 아이들한테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는데 오늘 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저는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조리실에서 고기를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고기 망치를 들어 올리려는데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톡!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휘청!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미경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원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미경 원장님과 서진 경사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배식은 걱정 마세요. 도윤 사장님이 급하게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도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서진 경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손 좀 보세요. 서진 경사가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넘어지셨죠? 네.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라면 한 그릇. 아이들 돈가스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았고 제 식사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미경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이 일을 하시느라 당신 자신은 돌보지 않으셨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하루도 괜찮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 경사의 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영양실조와 만성 피로입니다. 70대 후반 여성이 매일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엄격했습니다. 최소 2주일은 완전히 쉬셔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책가방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서진 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재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키운 아이였어요. 저는 빨간 책가방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사위도 재혼하고 민재는 저한테 왔죠. 5살 때부터요. 똘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일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 일이 바빠서 민재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민재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돈가스 먹자. 제가 용돈 모았어요. 1년하고 사흘 전 그날. 민재는 작은 손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모았어요. 우리 밖에서 돈가스 먹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오늘은 할머니가 일이 있어. 내일 먹자, 응? 네. 민재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바쁘시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다음에 꼭. 괜찮아요. 저 혼자 먹고 올게요. 혼자?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저 이제 크니까. 길도 조심할게요. 민재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호를 지켰대요. 파란불이었대요. 근데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 손에는 1,000원짜리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어요. 돈가스도 못 먹고 서진 경사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함께 가줬으면, 제가 바쁘다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빨간 책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가요. 민재와 먹지 못한 그 돈가스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민재 대신 매일매일.
차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피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서진 경사가 저를 부축해 집 안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2주일은 꼭 쉬셔야 해요. 제가 원장님이랑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아이들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빨간 책가방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빛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이제 쉬어야 한다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 원장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 들으세요. 어젯밤 긴급 회의를 했어요. 도윤 사장님, 서진 경사님, 지영 씨, 그리고 자영업자 연합회 분들이랑요. 네. 우리가 할머니 대신 돈가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요? 도윤 사장님이 레시피를 알려주시겠대요. 서진 경사님이 주방 안전 관리를 맡으시고 지영 씨가 소스를 준비하시고 자영업자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조리를 하시겠대요. 그런데 할머니, 이건 이제 할머니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미경 원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쉬세요. 몸 추스르시고 건강해지세요. 그게 할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에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보육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도윤 씨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조리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돈가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 도윤 씨가 고기를 손질하고 서진 경사가 온도를 체크하고 지영 씨가 소스를 만들고 자영업자분들이 튀김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오늘도 바삭해요. 한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빨간 책가방을 안았습니다. 민재야, 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약속을 지켜주고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안도감도 함께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쉬고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사진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100점이래요. 할머니, 아이들이 빨리 낫기를 기도한대요. 할머니,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지키려던 약속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어쩌면 민재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보육원에 갔습니다. 띠링. 문을 열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민재 할머니.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아팠어.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조리실로 들어가니 도윤 씨와 서진 경사, 지영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함께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많으니 일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배식 시간.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담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옆에 도윤 씨가, 서진 경사가, 지영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100점이에요.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저는 빨간 책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이제 알겠니? 할머니가 혼자 지킬 수 없었던 약속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주고 있어. 내가 원했던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밥을 나누는 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빨간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고 있는 사진. 민재야, 고마워.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이런 선물을 준 거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이제 그 석양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육원 조리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배식 로테이션 표가 붙어 있고 냉장고에는 각 가게에서 지원해준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월요일은 도윤 씨, 화요일은 서진 경사, 수요일은 지영 씨, 목요일은 채소가게 김 사장님, 금요일은 정비소 박 사장님. 모두가 돌아가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미경 원장님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재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시에서 조리실 개선비를 지원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안전장비도 전부 새로 교체해 주신대요. 어머,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다른 보육원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처럼 하고 싶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약속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오후 2시 시청 복지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할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하셨다니. 과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리실 개선비 500만 원, 안전장비 일체, 그리고 월 식재료비 20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1년 동안 쓰신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할머니의 이 활동을 지역사회공헌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시민의 날 행사에서 표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손주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 약속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도윤 씨와 서진 경사, 지영 씨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없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였다면 진작에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배식 시간. 조리실 문을 열자
복도가 평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민재 할머니, 할머니 축하드려요. 자영업자 연합회 분들이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한우명가 도윤 씨, 행복제빵소 지영 씨, 푸른채소 김 사장님, 든든 정비소 박 사장님, 그리고 동네 슈퍼, 약국, 세탁소 사장님들까지.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윤 씨가 큰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바삭한 약속. 그 글씨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와 우리 동네가 함께 지키는 아이들과의 약속.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이제 이건 할머니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미경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바삭한 약속. 할머니가 1년 동안 지켜온 그 약속이요. 현수막을 벽에 거는 순간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빨간 책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야, 들리니? 할머니의 약속이 이렇게 큰 약속이 됐어.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도윤 씨가 돈가스를 담고, 지영 씨가 소스를 뿌리고, 김 사장님이 양배추를 담고, 박 사장님이 레몬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첫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각. 그 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야, 이 소리 들리니? 내가 좋아하던 그 소리.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어른들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먹어봐도 돼요? 서진 경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다 함께 먹어요. 저는 남은 돈가스를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도윤 씨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네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함께 만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진 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재 이야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5살 때부터 저랑 살았는데 한 번도 떼를 쓴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바쁜 거 알고 혼자서도 잘 놀고 밥도 혼자 먹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아이가 참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일만 했으니까요. 할머니, 그날 민재가 돈가스 먹자고 했을 때 저는 또 일이 있다고 했어요. 민재는 괜찮다고 혼자 먹고 온다고 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윤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함께 갔더라면, 만약 제가 일보다 민재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할머니, 서진 경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왜 제 부모님은 저를 버렸을까? 왜 저는 혼자일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한테는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셨고, 친구들이 계셨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서진 경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민재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매일 와주시는 걸 하늘에서 보며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지영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김 사장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가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저는 빨간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매일 찍은 돈가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65장, 한 장 한 장이 민재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요. 저는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매일 찍어서 민재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약속 지키고 있다고, 매일 아이들이랑 먹고 있다고. 미경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전시회요? 네. 바삭한 약속 사진전. 365일의 기록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돈가스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사진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약속을 지켰는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버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따뜻한 노을이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버스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거였구나. 할머니 혼자 약속 지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키는 거였구나. 빨간 책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에게 이런 선물을 줘서. 일주일 후 보육원 복도에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바삭한 약속 365일의 기록. 벽면에 걸린 365장의 사진. 첫 번째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각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민재야, 할머니 시작했어. 100일째. 민재야, 오늘도 100점이래. 200일째. 민재야, 할머니 이제 익숙해졌어. 300일째. 민재야, 거의 1년이다. 365일째. 민재야, 할머니 약속 지켰어.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사진전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시청 관계자들, 다른 보육원 원장님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진 한 사진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을. 저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이제 괜찮아. 내가 준 선물 할머니가 잘 받았어. 그리고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게. 그게 내가 원했던 거지? 빨간 책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민재.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민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돈가스를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맛있게 먹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도 이제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도 이제 괜찮아. 고마워, 민재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재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하고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빨간 어린이 책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야, 오늘이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작년 그날과 똑같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작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보육원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진 경사, 지영 씨, 김 사장님, 박 사장님, 그리고 자영업자 연합회 분들까지 모두가 검은 리본을 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민재 일주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왔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혼자 보내시면 안 되죠. 우리도 민재를 기억하고 싶어요. 서진 경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조리실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만든 편지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에게, 하늘에 있는 민재에게, 민재야 고마워. 삐뚤빼뚤한 글씨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민재 오빠, 할머니가 매일 우리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시는 거 오빠 덕분이래요. 고마워요. 민재야, 나는 너를 못 봤지만 할머니가 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 너는 착한 아이였구나. 민재 오빠, 우리 할머니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던 방식대로. 등심은 조금 더 두껍게, 소스는 우스터와 데미글라스를 반반으로, 양배추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 씨가 옆에 섰습니다. 저도요. 지영 씨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염지하고 튀기고 모든 과정이 기도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순서였습니다. 미경 원장님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민재 할머니의 손주, 민재가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되는 날이거든.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맛있는 돈가스는 민재와 할머니의 약속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민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념하자.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리고 어른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1분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약속 잘 지켰지? 이제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내가 준 선물 덕분이야. 고마워, 우리 민재. 묵념이 끝나고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식판은 빈 식판이었습니다. 미경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민재 몫이에요. 저는 그 빈 식판에도 정성스럽게 돈가스를 담았습니다. 반달 레몬, 채 썬 양배추, 황금빛 돈가스. 민재야, 맛있게 먹어. 그 식판을 사진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 사진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9살 민재. 배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100점이에요. 할머니, 민재 오빠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매일 감사해요.
맛있는 밥 만들어 주셔서, 따뜻한 마음 주셔서 할머니 사랑해요. 서툰 노래였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최고예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민재도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재도 이 맛을 제일 좋아했단다. 서진 경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게 무엇일까요? 민재를 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도 행복도 함께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경 원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삭한 약속 프로그램이 다른 보육원으로 확대된대요. 네.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관내 5개 보육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물론 민재 할머니께서 자문을 맡아주셔야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할머니의 레시피와 마음을 다른 곳에도 전해주셨으면 해요. 도윤 씨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연합회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각 지역 상인회와 연결해서 식재료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서진 경사가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바삭한 약속을 모델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약속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빨간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따뜻한 석양이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준 선물이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도 가는구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니? 할머니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는 거. 버스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줘서. 한 달 후, 첫 번째 확대 보육원에서 돈가스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예요. 160도에서 먼저 익히고 마지막에 180도에서 바삭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랑이에요. 이 아이들을 위한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새로 시작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석 달 후, 전국 15개 보육원에서 바삭한 약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상인회가 협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바삭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빨간 책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들리니? 내 약속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웃음이 됐어. 어느 금요일 오후 하늘정원 보육원에서 600일째 돈가스의 날이 열렸습니다. 벽면의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삭한 약속 마이너스 600일 기념.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 600일이래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이게 다 너희 덕분이야.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 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각. 그 소리. 민재가 좋아하던 그 소리. 이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소리. 배식이 끝나고 저는 조리실을 정리했습니다. 도윤 씨와 서진 경사, 지영 씨가 함께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이제는 익숙해. 그래도 이제 80이신데. 80이어도 괜찮아. 이 일이 할머니를 살아있게 하거든. 저는 웃었습니다. 민재가 준 선물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빨간 책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늘도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600번째 돈가스 사진. 처음보다 더 황금빛으로 빛나는 돈가스. 민재야, 오늘도 100점이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슬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윤 씨, 서진 경사, 지영 씨, 동네 분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저와 함께 민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제 집 앞 정류장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 내가 떠날 때 남긴 게 슬픔만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할머니한테 준 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었구나. 별이 더 밝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를 이렇게 살게 해줘서. 집 안으로 들어가 저는 빨간 책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진을 앨범에 붙였습니다. 600장이 넘는 사진들. 한 장 한 장이 약속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보육원에 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돈가스를 만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재야, 오늘도 갈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의 바삭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한우명가, 행복제빵소, 푸른 채소, 든든 정비소. 모두가 저와 함께하는 곳들. 이제 이 동네의 오후 2시는 누군가의 의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바삭한 약속. 민재와 제가 시작한,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약속. 언덕 위 보육원. 오늘도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각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도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행복할 것입니다. 민재야, 고마워. 할머니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줘서.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할머니의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소중한 약속이나 마음속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